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고해드렸듯이 나경원 당대표 후보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슈퍼 프라이데이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 2시에 열리는데 앞서 이제 동화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자, 나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 나 후보님을 소개하기 전에 실수로 나경원 대표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실수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동화사 들렀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민심, 당심 그곳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빠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 시작할 때야 그냥 인기 투표 같이 생각을 하셨다가 정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지금 뭐 탄핵 청문회 한다 그러잖아요. 탄핵 청원 청문회.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당대표 잘 뽑아야 되겠다.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다들 판단하시고 지금 당심이 빠르게 먼저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TV 토론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네.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무 개입 또 국정농단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밑밥을 깔아준다. 근데 그 한동훈 후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소위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모두들 후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과를 이끌어냈어야지 맞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건 당무 개입이다. 그건 잘못한 국정농단인데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당무 개입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타진하는 것이 어떻게 당무 개입입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는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금기어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바로 그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혐의로 기소했고 그것으로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단어가 주는 파괴력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살자고 솔직히 본인 살자고 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도 아닌 걸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지금 뭐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 게이트인가 뭔가 이런 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알면서도 이랬다면 굉장히 본인 이기적인 후보고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다. 초보라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 후보님께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정치적 미숙함에서 이런 국정농단 당무 개입 같은 표현을 썼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차기 대권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차별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보라서 좀 그냥 잘 그 함의를 모르고 하셨나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뭐 토론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사과 뜻이 없었다고 이렇게 확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당무 개입 어제도 당무 개입이 맞다고 계속 강변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의도구나. 대통령과 거리 두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있고 대통령과 거리 두고 차별을 하고 나만 잘하겠다 하는 당대표를 우리가 모시면 굉장히 당정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이 노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여권 전체에 큰 위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원희룡 후보에게 이제 윤심파리 대통령을 업고 나온 후보다 이렇게 직격을 하셨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참 답답해요. 보면 뭐 이렇게 진짜
이 후보자 이 토론회는 검증의 토론회입니다. 네. 역량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혹시 그동안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지 하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는 맞는데 좀 제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차분차분히.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냥 저 갑자기 뭐 일종의 본인이 대통령 만나고 왔다 그러면서 막 출마를 해버리니 원희룡 후보도 역시 대통령을 이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아주 정말 이것도 역시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지지율 안 오르니까 이렇게 어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칠고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 존재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실을 좀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도 너무 거칠게 공방하다 보니까 이 선거 끝나도 양쪽이 아물어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오늘 통화서 갔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조화롭게 잘 하라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TV 토론 이런 걸 보면 거의 네. 뭐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청취자 댓글도 이제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매일 여야의 이제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가 걱정이 된다. 지금 네.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조차도 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이러다 당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진짜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우리가 뭐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랑 달리 너무 지나치게 거친 용어들을 쓰니까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집권여당 대표되면 상대가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더군다나 또 네. 일극 체제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유력하죠. 맞수로서 자신 있으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 국회의원직 제명 거리한 추진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모든 투쟁 뭐 일종의 결국은 이재명 대표 뭐 판결 확정 전에 대통령 선거 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 속내 아닙니까? 결국 제가 보면 유죄가 거의 확정적일 텐데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좀 탄핵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임기를 단축시켜갖고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탄핵 정원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뭐 특검법 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뿡뿡이가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서 네.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인 당대표가 해야지 원내 108명과 활발한 소통하고 원내대표하고 원내전략과 당전략을 같이 논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이재명하고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후보와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는 당대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과 맞서는 것도 나경원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뭐 토론을 할수록 정치, 경륜, 경험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제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에서 네. 우리 나 후보님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할지 그것도 하나 관심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내가 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국회고 정치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늘 기승전 탄핵 특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의정 경험 또 국회에서 안 되는 거 나쁜 것은 막아보고 저지하고 투쟁했던 제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막아내면서 그러나 또 지금 빨리 민주당과 또 대화의 물꼬도 터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생 또 미래의 준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당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나이번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금 어제 그 MBN TV 토론 보면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같은 당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천 의혹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부인 가족까지 이제 건드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동안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여유가 없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당무 감찰을 같이 받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무 감찰은 또 안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너무 좌충우돌하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처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해서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펼치더니 딱 이 TV 토론 국면에 들어가서는 아 이제 정책 비전으로 뭐 승부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에 또 정책도 발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 2차 TV 토론 때는 또 확 또 도로 또 원위치가 돼가지고 이번에 또 사천에 관련해서 또 막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그냥 한 길로 쭉 가면 오히려 전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러실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 허점이 역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준비가 전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 경륜 있으시고 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의외로 한동훈 후보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1강 2중 상태에서 2중에서 그래도 본인이 이제 2위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경원 후보 또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그 약간 위기감이랄까 이런 것까지 좀 작동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속된 표현을 좀 한다면 너무 좀 덤벙대는 그런 그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쿠프의 이야기입니다.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원희룡 후보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력이 많다. 예. 나는 내가 뭘 할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막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견제해서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키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하도록 만드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희룡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윤 친한 논란으로 이제 배신자 프레임부터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결국 기성전 지금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 이야기로 다 기결이 돼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거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시 벗어나야 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다시 대두됐죠. 여기에 진중권 교수까지 참전을 해버렸죠. 네티즌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앞서 박영환 앵커도 설명을 했지만 한국갤럽조사 아까 소개드렸던 그 개요입니다. 같은 조사입니다. 한동훈 36% 전체 응답자 뒤집어졌어요. 나경원 17, 원희룡 10.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자, 대구 동화사를 지금 막 곧 들렸다 나왔답니다. 그렇죠. 대구 동화사입니다. 대구 말씀드린 건 대구 경북이 제일 중요한데 예. 슈퍼 프라이데이 오늘입니다. 예. 한동훈 44, 예. 나경원 20, 그다음 원희룡이겠죠. 9. 나경원 20, 원희룡 9입니다. 윤상현 1.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원희룡 후보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빡센 이 판세 상황 속에서는 대등하게 가려면 맞불을 붙여라. 그래서 아주 첨예한 네거티브 전으로 전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조금 주춤거리거나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나경원 후보는 약간 상승 추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하락세 예.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영향을 안 받지는 않겠죠. 워낙 공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 타격을 또 받은 것으로는 안 보이는 정도의 수치인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막 압박하겠다는 그런 주장도 했고, 또 어제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때 그 되게 강성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 체포영장 관련 설명할 그렇죠. 때도 예, 그렇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라면서 공격을 했어요 어제. 근데 그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당대회까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그 당원들의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거티브로든 뭐든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보시는 측면도 있는 거죠. 검증이라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 총선에 책임 있는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나왔는데 당연히 우리 총선 왜 졌지? 그거를 복귀해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전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백서도 그래서 빨리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당원들의 알 권리를 마치 굉장히 그 뭐 네거티브가 격렬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뭐 알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전당대회는 오히려 더 큰 걸 잃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거는 이 전대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전대 끝나고는 정말 그거는 다 알고 당원들이 평가했으니까 그 평가를 존중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 새로 이제 일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면 본인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무 개입이 아니고 1호 당원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는 거는 당원으로서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 아무 그 의사표시도 없이 이 전당대회가 그냥 흘러가게 가는 것조차도 저는 당원의 알 권리를 저는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거 뭐 각자 뭐 한동훈 후보도 네거티브 하실 게 있으면 다 하시고, 다 지금 이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모두 존중하는 거예요. 이 전당대회 결과를. 그래야지 다시 한 번 더 단합된 그런 이제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원영섭 단장은 뭐 그 검증 측면도 있는 거니까 더 강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댓글에 보면 네거티브로 국민의힘이 자멸로 가는 모습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자 무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라든가 뭐 사천 의혹, 여러 가지 또 장관 시절 한동훈 후보의 그 댓글팀 운영 의혹 이런 게 막 제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한 중심에 위치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 사과를 대통령이 좀 제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사게 하는 그런 대목도 또 불거지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한동훈 대세론 이게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헛발질한 느낌도 나고 의외의 그 희생자를 또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거티브랑 마타도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는 해야죠. 그건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흑색 선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원희룡 그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면 별 근거를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냥 자료는 갖고 있다고 해요. 본인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자료는 꺼내놓지 않겠다. 이러면 뇌피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천이나 댓글팀 이거는 당무감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되는 사안이 돼요. 댓글, 왜냐면은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당무감찰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게 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당원들 보수 지지층의 그 심리적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건 한동훈 후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보수 지지층한테는 그냥 도구적인 존재거든요. 민주당에 이기려면은 그 당 내에는 후보가 없고, 윤석열 뭐 당시 후보라도 모셔와야 이기는 상황이어서 도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당원들이 다 압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뭐 뽀개버린다 이런 거 막 나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왜냐면은 당신들도 본인들도 뭐 이 도구적 존재로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캐릭터가 국정기조 전환을 안 할 거라는 거를 보수 지지층도 다 알고 있고, 그대로 가면은 다음 대선에서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은 뭐 배신 프레임, 좌파 프레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넷 중에 누가 그러면 다음 대선에 유리할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시키거나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이 후보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하는 와중에도 이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경원 후보님 뭐 인터뷰도 나왔지만은 대통령의 태도,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머지 3명이. 그게 전혀 없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진영끼리 진흙탕 싸움 그만하라. 이건 전대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나경원 후보도 지난번 연판장 피해봤을 때 원외 아니셨나? 당 대표는 원내야 된다 주장하는 건 앞뒤 다른 행동 아닌지. 나 후보 논리대로라면 연판장 명분이 있었던 거네. 원외 당 대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또 추적을 해서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희룡 후보 우왕좌왕. 일타 강사 시절 강단 어디 갔나? 이건 좀 아픈 대목이네요. 윤 대통령은 빨리 손절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외 당대표이던 시절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원희룡은 정치 그만두고 개그하면 성공할 듯,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의 깐족거림은 탁월하더라. 이렇게 갑자기 또 한동훈 후보에게 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원래 전대 나오면 후보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게 당연하지 뭐. 문제는 그러다 끝나면 화합하는데 이번에는 슬슬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승전 정적 제거 국민들이 질린다.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 누가 보고 있나? 용산의 김여사.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문자 정치 용산의 자책골 아닌가? 야, 이걸 문자 정치라는 아주 신박한 워딩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문자 정치가 용산의 자책골이다. 자, 그런데 아까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좌파 프레임을 좀 시도를 했잖아요. 원희룡 그 후보가. 그런데 그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김경률 아니면 뭐 진중권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공정성이 이제 화두가 됐을 때 그걸 참지 못해서 어찌 보면 진영을 이제 넘어온 분들인데, 그거를 좌파 프레임으로 한 거는 전략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였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그 당원들은 그 정통 보수 지지층이 많으시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그것도 검증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이슈 중에 하나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이게 뭐 덮어놓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고, 적절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보수의 가치나 아니면 이념과 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당원들이 이제 그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전력이 약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어떤 이슈든 묻거나 숨기거나 덮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지금 이제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개최를 하면 그거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뭐 막는다, 묻는다, 지연시킨다 이런 식의 그런 접근 방식은 하지 말고 다 오히려 약간 공세적으로 오픈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뭐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앞으로의 당무가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검증일까? 그러니까 검증은 필요하죠. 예. 하지만 의도를 검증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 이제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거죠. 뭐 좌파라고 보기도 어려운 검사 출신이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문자가 그러면 검증이면 왜 지금 불거졌을까? 전당대 중에 그런 게 이제 검증으로 보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